가장 아끼는 제품은 어떤 거예요? 작동도 합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아, 카트 한 짝값 100만 원? 2001년도에 출시된 아이패드. 얘가 최초의 아이폰인데요. 근데 이거 못 보던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안 들어왔던 안 모델이 커서가 처음 생긴 거예요, 맥킨토시 때부터. 마우스는요? 이게 원래 윈도우 기술은 제룩스 기술 있는 제품을 새롭게 그걸 혁신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비슷하게 그냥 따라한 거 아니에요? 따라 컴퓨터의 디자인을 접목하고 음악을 듣는 방식부터 휴대폰의 형식마저 변화시킨 애플. 오늘은 혁신의 상징 애플입니다. 오늘 만나볼 덕후는 애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내에 들어온 애플 제품을 사들이다가 박물관까지 차리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애플 뮤지엄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부산에서 애플 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엄대흠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덕후님들이 꽤 많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수집한 덕후들 보면 하나의 아이템에 제한적인 노트북만 한다든지 아이팟이나 스마트 기기만 한다든지 저는 골고루. 박물관 차리실 정도면 얼마나 갖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애플 덕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러니까 기기를 하나로 봤을 때는 한 500여 대, 기타 주인기까지 한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가장 아끼는 제품은 어떤 거예요? 수집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들였고 갔는데도 오래 걸린 리사2. 리사2? 네. 작동도 합니다. 작동도예요? 리사2가 왜 희귀한 거예요? 리사 같은 경우에는 83년에 출시되기는 하지만 출시 당시에 거의 만불이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1,몇백만 원 되겠죠. 당시에가 당시에요. 1000만 원이었다고요? 아파트 한 채 80년대에? 아파트 한 채 값. 그거 누가 사요? 그러니까 망했겠죠. 그래서 취소한 거예요? 그렇죠. 원체 판매가 안 되고 재고분을 어디에 묻었다는 진짜? 판매가 안 됐으니까요. 덕후들 사이에서는 리사2를 가졌다 하면은 그것도 살아있다 하면 네, 배송비가 엄청 들어요. 왜 배송비가 많이 들어요? 무게가 30kg가 넘어요. 왜? 그렇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거기다가 매뉴얼하고 모든 구성품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아, 한 4,500만 원 하더라고요. 4,500만 원? 지금 작동하면서 떠 있는 거는 한 리사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품은 맥킨토시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애플이 있고 성장한 기반이 되었던 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네. 맥킨토시가 있기 전이랑 후를 딱 비교해서 말하면 90폰 스마트폰 차이. 그 정도예요? 맥킨토시 나오기 전에 GUI를 지원하기 이전에는 모든 컴퓨터는 명령어를 모르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씩 다 입력해가지고 컴퓨터 자체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있어도 못 쓰겠네요.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까만 화면에 텍스트밖에 없어요. 근데 윈도우를 지원하면 커서와 아이콘이 있어요. 커서가 처음 생긴 거예요, 맥킨토시 때부터? 마우스는요? 이게 원래 윈도우 기술은 제룩스 기술이에요. 제룩스 기술을 스티브 잡스가 R&D 연구소에서 보고 개발을 해서 만든 게 맥킨토시인 거고.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딱 가져온 거. 그 당시에는 애플이 실제적으로 PC 시장을 혼돈을 했지만 PC가 원체 빨리 보급되다 보니까 IBM 계열의 시장을 뺏기는 애플은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만든 게 지금 빌 게이츠가 MS 윈도우즈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애플하고 MS가 지금의 구글이나 삼성하고 특허 전쟁하는 것처럼 윈도우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70년, 80년은 주선하고 80년, 90년은 컴퓨터하고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90년 전후에서는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지금의 AI만큼 엄청난 맞아요. 컴퓨터하고 많아. 2000년 컴퓨터하고. 근데 커서도 원래 있었던 거고 마우스도 애플이 처음 만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제룩스가 먼저 한 거다. 다 따라한 거 아니에요? 모방은 창조의 의미입니다. 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들어가서 반년 다니고 중퇴를 해요. 학교 그만두는 대신에 1년 동안 캘리그래피라는 문자 개발.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잡스가 학교 중퇴하고서 수업 요구 들었다고. 맥킨토시 접목됐다 보시면 돼요. 전에는 컴퓨터에는 고딕 명조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폰트가 다양해지면 글꼴이 다양해지고 거기다가 이전의 컴퓨터에는 텍스트밖에 처리 못하지만 윈도우를 지원하는 컴퓨터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편집할 수 있었어요. 원래 신문에서는 사진 기자가 있었고 원고 쓰는 기자가 있잖아요. 짜집기 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7, 800년 팔자 인쇄를 디지털 인쇄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맥킨토시니까 아날로그 인쇄를 디지털로 만들고 애플은 성장할 수 있었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1인 기업이 다 됐어요. 이거는 제룩스 때 없었던 거죠? 제룩스는 첨단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지만 어떻게 다른 소프트웨어와 시장을 접목시키는가는 애플이 잘하고 있는 거죠. 되게 희귀한 것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세대 아이팟. 1세대 아이팟이요? 네. 음악 듣는 거 아니에요? 음악? 음악 등 맞죠? 제가 알던 거랑 다른데요? 2001년도에 출시된 아이팟입니다. 뭐가 동갑이에요? 스텝이랑 동갑이래요. 2001년생이요? 아, 우리 아들 동갑.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켜져요? 네. 보이시나요? 진짜 있잖아요. 돌려오시면 소리도 나죠.
근데 이거 어쨌든 음악 듣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비슷한 거. 아이리브나 기타 등등 회사들. 아 맞아, 아이리버 알아요. 아이리버 MP3. 소니. 근데 그분들은 하드웨어 제품만 팔았어요.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MP3에 노래 듣는 방법 이야기해 보세요. 다운 받아서 음악 아니 왜 파일을 넣는 거. 합법적인 방법 아니야? 그건 불법이죠. 소리 받아 불법이죠. 그거. 그때 그거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 합법 지킨 사람 합법적인 방법은 CD를 사서 컴퓨터에서 MP3를 변환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리바다고 미국에는 랩스트라는 P2P 사이트가 있었어요. 불법으로 다운로드되는 게 뭐 5천만 건, 1억 건 막 게스트였어요. 하다가 아이튠즈 스토어를 만들어요. 모든 노래를 1달러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팔자 인쇄가 공정이 많았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CD나 LP 만들려면 공정이 길어요. 옛날에는 1앨범 만들려면 한 달? 지금은 하루에 한 곡 올리고 다운 받을 수 있잖아. 이 시장을 만든 거예요. 음악을 만드는 방식, 생성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도. 저작권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있다는 거와 내게 뺏기는 것 같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킹을 해서 내가 뺏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처음에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저작권 있는 사람은 10%밖에 못 가져간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즈 스토어를 만들어서 올리면 70%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플이니까요. 어? 진짜? 그래서 비틀즈 노래가 아이튠즈에 올 수 있었고 노래와 영상을 담을 수 있어요. 얘가 최초의 아이폰인데요. 이거 없었잖아요. 가볼게요. 보지만 근데 이거 못 보던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안 들어왔던 모델인 거죠? 그 당시에 전화기들을 보면 폴더식이나 막대형이나 키패드가 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애플이 잘하는 중에 하나가 있는 제품을 새롭게 그걸 혁신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비슷하게 그냥 따라한 거 아닐까? 따라 한 거 맞네요. 뭐야! 따라한 건 맞. 우리가 그 이전의 전화기들은 사용하면 제조사가 설치해 놓은 그 앱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서 개발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쉽게 사용자가 다운받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 의도대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회사들이 다 따라왔어요. 처음에 전화기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뭐 전화하면 되면 되지 했지만 금융이 되고 방송이 되고 교육적인 자료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이걸 선도한 게 애플이니까 애플이 잘한 거죠. 오늘 가지고 오지 못한 제품들이 훨씬 많잖아요. 소개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실까요? 탐이라는 모델 20주년 기념 맥킨토시라고 76년도에 애플이 설립돼가지고 96년도에 애플이 20주년이에요. 그 당시에 담을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을 다 담겨 있어요. FM 라디오, TV 수신 카드, CD 플레이어, FDD, 하드디스크, 우프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출시를 해야 되는데 96년도가 애플의 암흑기예요. 왜요? MS에서 윈도우가 출시되면서 이제 경쟁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스티브 잡스는 뭐 했대요? 85년도에 애플에서 쫓겨나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 픽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맥월드라는 잡지가 있는데 아마 일본인 칼럼니스트가 삼성 보고 애플 사라고. 미국에서는 애플이 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고 해. 애플도 암흑기가 있었네요. 97년도에 잡스가 다시 출시하게 돌아오고 된 난 다음에 네네네. 만든 이게 20주년인데 21주년에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박물관 차리기 전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맥킨토시를 처음 본 게 91년 1월 3일. 기억해요, 날짜까지. 애플 대리점이 두산에 하나가 있었어요. 판매하는 곳이요? 네네네 하면서 좀 더 가까워졌고요. 맥킨토시가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제 월급은 30만 원, 40만 원. 당시에 300, 500 이랬다고요? 네, 컴퓨터가요. 지금보다 IBM PC는 그때 하면 100만 원, 150만 원, 2배 이상은 비쌌었어요. 그 당시에는 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인쇄 광고 쪽, 출판이나 신문사, 미국에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쓰고 있는 SE라는 모델이 고장이 나 있었는데 가져갈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시작에 고장난 그거를 그럼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걔로 인해서 제가 맥킨토시에 엄청 가까워졌어요. 세부도 하고 설치도 하고 거의 끼고 살았으니까요. 내 거 생기고 나니까 이제 두 개를 갖고 싶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원하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재수하면서 어디 지나가는데 중앙 컴퓨터 학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수하다가 컴퓨터 학원 오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또 운명적이었다 생각하고요. 잘하는 게 생긴 거예요.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은박사라고 불렀었어요. 제 친구는 잘해. 쟤만 부르면 다 해결돼. 그때부터 뭔가 성격도 바뀌셨겠다. 나는 잘하는 게 없네. 조금 피해의식도 많았었고요. 어디 나서는 것도 두려웠고 그 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삶, 이게 자신감 없는 삶이 조금은 바뀌었던 거죠. 누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 컴퓨터로 적성을 찾고 애플로 자신감을 찾고 그러니까 애플을 만든 잡스님을 존경하는 거고 출생부터 좀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박물관 오는 친구들이 잘한다 하니까 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유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박물관까지 차리시겠어요. 제 놀이터. 전화만 되는 아이폰, 모든 스마트 기능이 되는 갤럭시.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안드로이드 폰, 이재용이 만든 아이폰. 잡스가 가고 애플 팬들도 혁신이 없다. 굳이 새로 뭐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챗 GPT 때문에 탓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잡스의 좀 철학을 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